2001년 시작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미국 중부사령관은 30일 아프간 미군 철수 완료 브리핑에서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전투원 대피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켄지 사령관은 이 기간 미군과 연합군이 12만 3천여 명의 민간인을 카불 공항에서 수송기를 이용해 대피시켰다면서 하루 최대 1만 9천 명을 포함해 하루 평균 7,500명 이상을 탈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7만 9천 명을 대피시켰는데 이 중 미국 시민권자가 6천 명이고 제3국과 아프간인이 7만 3천 명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치는 성과를 보여주지만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이를 대피시킨 미군과 연합군의 전문성과 유연성, 투지, 결단력을 완전히 다루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0명이 못 미치는 미국인이 탈출을 희망했지만 시간 내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출발 직전까지 미국인을 데려올 준비를 갖췄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비했지만 누구도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날 기회가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날 우리는 시한 뒤 아프간을 떠나려는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 수단이 확실히 가동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아프간 철수는 완료됐고 아프간 탈출을 돕기 위해 파견된 일본 자위대는 별 성과 없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라클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투입된 특수임무단장인 이경구 국방부 국방정책차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착륙부터 이륙까지 1시간 안에 모든 걸 마쳐야 했다며 긴박했던 구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차장은 24일과 26일 1, 2차에 나눠 총 391명을 태우고 나올 때까지 총 28시간 동안 미치게 협조가 없었다면 이번 작전은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들은 원스타인 한국군 장성에 대해 예의를 갖췄다고 했습니다. 현지 조력자들을 태운 버스가 미군과 탈레반이 공동 통제하던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군 대대장이 직접 탈레반 측에 연락해 한국 조력자들을 보내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차장은 또 공항 출입을 통제하는 다국적 협력센터에서도 한국 조력자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알려주면 그대로 승인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당시 주변에 있던 제3국 관계자들이 너네는 어떻게 협조를 했냐고 물어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항 옥상의 미군 저격수들에게도 한국 조력자들이 이동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미군 대대장과 중대장을 통해 알렸다고 했습니다. 또 카불 공항 관제를 통제하던 미 중부 사령부 측에서도 우리 측의 비행 승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정시에 이착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장은 우리 측 상황이 자꾸 바뀌어 비행 계획서를 계속 변경해서 냈는데도 융통성 있게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이번 미라클 작전의 성공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부분 가운데 일본은 그저 기착지이자 장비 보관을 위한 장소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협력할 나라는 한국이라는 것을 알게 한 모양새입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의 동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2억 5,8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밀 유도 무기와 관련 장비의 판매를 승인해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판매가 승인된 무기는 BU-31용 합동직격탄 유도장치 KMU-556 3953개와 FMU-139 신관 시스템 1755개, DSU-42B 레이저 정밀 유도 장치 및 관련 부품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 제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주요 비나토 동맹의 안보 향상을 도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매는 한반도 내 사용 가능한 군수품 비축량을 늘림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동맹의 작전 계획을 지원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번 아프간 미라클 작전 수행 중에서 봤던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을 이끌고 갈 국가는 한국이라는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 국방부는 27일 한국공군과 미국 우주군이 우주정책협의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약정서 체결로 한국 공군과 미 우주군이 우주안보 협력 파트너가 됐음을 공식화했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공군은 미 우주군과 정례적인 우주정책 협의체를 통해 인적 교류,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등 다양한 군사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먼드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군과 약정서를 체결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공군과 미 우주군이 정책 협의체를 비롯해 다양한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잘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같은 날 제임스 데킨슨 미 우주사령관도 만나 양국 간 우주감시 정보 공유, 한국 공군의 우주 관련 연합연습 참가, 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연합 우주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발맞춰 우주 방위군을 생각하던 일본은 적잖이 당황할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일본은 20명 규모의 우주작전자를 창설한 바 있습니다. 급조한 듯한 이 부대는 일본의 인공위성을 우주 쓰레기로부터 지키는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는 미국의 우주방위군 창설에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끼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자위대가 보여준 형편없는 군사작전에 미군도 적잖이 실망한 듯 보입니다. 한국의 신속하고 확실한 전략적 판단에 비해 일본은 소리만 요란했지 대책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에는 카불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송기를 이용한 대비작전을 끝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스가 유시대 총리가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자위대 수송기 철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프간에는 현재 당장 출국을 원하지 않는 소수의 일본인과 국외 대피를 희망하는 일본 대사관 등의 아프간인 직원과 가족이 500명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아프간 현지 치안 상황을 보면서 민항기를 이용한 대피 지원 등 대안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현지 정세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이번 대피 지원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며 경위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31일자 사설을 통해 결과적으로 일본을 도운 많은 아프간인을 남겨놓은 채 자위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실패 경위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도 이 사건 하나로 충분히 국민들에게도 설명이 된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